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약 100일마다 1조 달러, 우리 돈 1,336조 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됐지만 투자 심리를 개선할 만한 추가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본이 물가 상승에 따른 디플레이션 종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되면서 중국이 낙관하기 어려운 대내 경제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알찬 전략들 챙겨가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패트릭 아커 총재가 자정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 입찰이 새벽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는 일본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시에는 영국 소매협회가 집계한 2월 소매 판매 현황이 발표되며 10시 45분에는 중국 민간경제매체 차일신이 집계한 2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맞선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엔 성견 맞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매달 첫 번째 주는 우리가 노동지표 위크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지표들이 전부 다 발표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매매하기도 굉장히 좀 쉬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노동지표 위크에는 거의 손실 없이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는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오늘 이론적인 기본적 분석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월 첫 번째 주는 맞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들 챙기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첫 번째 주에 한 번에 이런 순실도 없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나의 계좌도 양방향으로 크게 불러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 주의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금요일까지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2% 그리고 0.01% 부근 왔다 갔다 하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336포인트라는 굉장히 높은 이 지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시 같은 경우에는 18,377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살짝 미끄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방향성 바라보고 계실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나스닥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뉴스는요, 연준의 최근 가장 이제 큰 문제는 강력한 경제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 연구소의 미릭 레비 연구원을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피니언을 통해서 연준의 최근 문제는 강력한 경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날 연준의 금리 인하 요구를 뒤로 미뤄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근 3%대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추정 기저 1.8%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고 실업률 역시 장기 자연 실업률인 4.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고용시장 호조가 소비 촉진으로 연결이 되고 경기 부양적 재정 제출까지 투자 확대 요인으로 되고 있어서 생산성 향상과 예상보다 나은 성장으로 인해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통화 정책의 수요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며 고금리와 강력한 경제 성장은 긍정적인 상호 보완 관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관련 이슈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이 시장과 관련해서 마선이가 오늘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조금은 뭐 혁신 등을 통한 강력한 성장이 자연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걸까요? 네, 자 일단은 그 칠판 통해서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큰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매매를 뭐 한두 번 정도 있다가 미국 시장 개장을 하면 한두 번 정도에 그냥 끝내시는 그런 날입니다. 월요일은 여러분 기본적 분석 그리고 저하고 같이 매크로 시장 일단은 분석하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일단 좀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 이제 기사를 일단은 들으셨을 거예요. 앵커님도 기사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인데 요거를 일단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일요일 날 주말 특강, 매주 제가 주말 특강을 일단은 하거든요. 주말 특강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일단 들어오시면 매주 일요일 날 제가 주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는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지금 연준은 진퇴양난이다. 진퇴양난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자, 지금 나스닥 일단은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 일봉 차트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죠? 일봉 차트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수가 오른다, 뭐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죠. 금리를 낮춰야 돼요, 이제. 금리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금리를 언제 낮춥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춰요. 근데 경제 지표나 노동 지표나 아니면 지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를 굉장히 조금 낙관하는 그런 상황. 자, 경기 낙관 상황입니다. 낙관 상황. 자, 금리가 지금 5.5%예요. 근데 2년 전만 해도 이게 0.25%였거든요. 1년 반 만에 22배를 올렸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금리를 올렸으면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올렸으면 금리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금리를 낮추려면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요. 좋게 보입니다. 자, 금리를 그러면 낮출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금리 못 낮춥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한 2달 전에 주말 특강에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제가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합니다.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미국의 주요 은행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2024년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금리를 미국이 몇 프로까지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4.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5.5%니까 1% 내리는 거예요. 1%. 1%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죠. 이거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경기가 지금 낙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리를 못 내린다고요. 내려봤자 찔끔찔끔밖에 못 내립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고금리예요, 고금리. 고금리의 지속. 자, 포인트 하나. 지금 고금리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자, 경기 사이클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사실 이거 2년 정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1년 반 넘게. 네. 자, 경기는 1번, 2번, 3번, 4번만 아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 곡선은요.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자, 0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가 오늘 조금 월요일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월요일이니까 상세히 매크로 분석 일단 여러분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곡선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1번은 뭡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을 때 쿨다운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로 날아가 버리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휴지, 두루마기 휴지 하나 살려고 수레로 그 막 화폐 끌고 다니잖아요. 지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을 쿨다운을 시켜주는데 가장 잘 먹히는 거, 소위 가장 잘 먹히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에는 약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먹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금리 인상이에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시장에 때려버리는 거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네. 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이번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부작용이 뭐가 나타나시느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시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이 경기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동결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멈추고 리커버리에 들어간 순간까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표, 사이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수십 번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릴 거니까 그냥 수십 번 들으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여러분 가계하고 기업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왜? 기업이 사실은 대출을 많이 땡겨와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죠. 기업이라는 게. 수백억, 수천억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자,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해야 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신규 투자, 신규 사업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이 되고 내가 여기에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 나 돌려줘 라고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네. 그렇죠? 여기에서 더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직원들을 일단은 해고하고요. 무너지는 기업이 있으면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 부작용이 때려지는 게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노동시장에 최종적으로 부작용이 때려지죠. 그게 뭐예요? 이번 사이클입니다. 이번 사이클. 인플레이션이 정상 범위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이번 사이클에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옆에 페드로 좀 가볼게요. 페드 입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2023년 화두가 뭐였습니까? 2023년 후반기 화두가 뭐였냐면 우리가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느냐 혹은 안 오느냐가 굉장히 논점이었죠. 자, 그런데 뭐 일단은 오피셜로는 안 왔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체크하실 건 뭐냐면
오피셜로서의 경기 침체는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부에서 지금에 와서 분석을 하니 1년 전, 6개월 전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죠? 여기 현재입니다. 1년 전, 6개월 전 이때가 경기 침체였다라고 나중에 선언을 하는 게 경기 침체 선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고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미국 경제국에서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가 만약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그렇죠? 9월 가을쯤에 가서 이때 경기 침체였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돼요. 프로세스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페드 입장에서 보면 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왔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물론 대응 늦었습니다. 근데 대응은 늦었되 금리 인상의 속도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했어요.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했죠? 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장 걱정은 뭐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경기 사이클 그려드렸잖아요. 경기 침체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침체예요, 침체. 이 침체가 길고 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얕고 빠르게 가기를 원한다. 이 싸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타난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 랜딩. 여러분들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2년 동안 일어난 일을 제가 20분 만에 서머리를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드 랜딩. 자, 소프트 랜딩은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얕게 오는 거예요. 얕게. 자, 하드 랜딩은 뭐죠? 경기 침체가 깊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노랜딩. 노랜딩. 뭐예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신박한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노랜딩이라는 건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학부 생활하고 지금까지 20몇 년이 흘렀는데 노랜딩이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노랜딩. 침체가 안 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원했죠. 1번 아니면 3번을 원했죠. 왜? 자, 원론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가 얕게라도 오는 게 상식. 그런데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어떤 경기가 조금 탄탄해 보이니 뭡니까? 오지 않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뭡니까? 자, 경기 사이클 다시 그려드리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네. 이게 오지 않고 바로 리커버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믿음에 시장 참여자들은 동조를 하고 있었고, 자, 여기까지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아까 기사 한 번만 좀 다시 그 제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기사 일단 제목 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연준의 최근 문제는 강력한 미국의 경제다라고 되어 경제.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표현을 했죠. 프로블럼이라고. 네. 강력한 경제다. 강력한 경제가 왜 문제가 될까? 자, 요거예요. 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는 언제 한다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죠. 자,
미국의 노동시장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지표 확인해 드리면서 노동시장도 제가 일단 점검을 해드릴 건데 노동시장 견고합니다. 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저번 주부터 새롭게 문제가 된 게 있는데 미국의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됐죠. 네. 이게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2%면. 보통 우리가 1.6에서 1.8 네. 높아봤자 요 정도 봤거든요. 근데 2%가 나오게 생겼어요. 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대출 더 땡기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집 살려고 대출 더 땡기죠.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그럼 뭡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통화량이 증대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대돼서 시장에 돈이 풀린다, 통화량이 증대가 된다. 통화량이 증대가 된다는 건 뭡니까? 돈의 공급이 높아진다. 돈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그 초록창에 검색해 보십시오. 네. 베네수엘라 이미지 치면 뭐가 나오냐면 닭 한 마리 사는데 두루마리 휴지 하나 사는데 지폐를 수레에 트럭에 가득 싸가지고 그거 하나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강력한 경제다. 네. 이 얘기 쭉 기사에 나왔지만 굉장히 좀 어렵고 제가 봐도 어렵거든요. 수요 공급망 얘기 나오고 어려운데 요거 여러분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경기가 좋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를 못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고금리 유지. 자, 고금리 유지됩니다. 그렇죠? 자, 플러스.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인플레이션 잡혔나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2%.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 보여드렸거든요. CPI 기준으로 한 1년간 박스권 교착 상태에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3%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CPI 기준으로 9.1에서 현재 3.1까지 왔습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왔거든요, 또.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3.1에서 2.0 가는 게 더 어렵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다른 의견들도 또 듣다 보면은 네네. 그 목표치 자체를 2%가 아니라 조금 더 높게 수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네네. 예상도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네. 사실상 그거는 변수 처리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저 네.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2%를 처음에 네. 연준에서 2%를 잡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2.0%로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근데 2.0%로 처음 잡았을 때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더 이상 2.0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3.0으로 잡자, 2.5로 잡자. 처음에 그렇고요. 그 1, 2년 전에. 네. 근데 지금 2.0으로 가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여러분 1% 차이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1년에 1%씩 그러니까 명목입니다. 실질은요. 여러분 2% 3%씩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1년에. 엄청나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유지돼요. 고금리 유지된다는 건 뭡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저성장. 자, 고물가, 플러스 고물가, 고금리 고물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뭡니까 이게? 고금리 플러스 고물가.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그리고 요즘 현대 어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서 정말 피해야 되는 1순위. 네.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스태그 디플레가 더 나쁘기는 한데 디플레가 최악이거든요. 일본이 갖고 있는 디플레가 최악이긴 한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버리면 네. 어떻게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고금리입니다. 고금리는 뭐예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죠.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더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유발이 돼요. 또 근데 지금 고물가잖아요. 네. 고물가에 또 고물가가 유지가 돼요. 해답이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에 걸렸는데 네. 자연 치유되는 것처럼, 그죠? 자연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약을 조금만 쓰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들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페드는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진퇴양난. 여러분들 한 2,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끝났느냐, 금리 인상 안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금리 인상 안 끝났다.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시키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지 금리 인상 자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더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 올해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봐요. 왜?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충분 조건이 아예 없어요. 금리를 인하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인플레가 잡혀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페드는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 지금 못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합니다. 왜?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퇴양난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금리 인상보다는 추후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금리 동결 시스템. 금리 동결 시스템을 수개월간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여러분. 금리 동결 시스템을. 자, 그러면 금리 동결 시스템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상식적으로 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네. 물론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한두 번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왜? 파월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내뱉었기 때문에 금리를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일단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 시나리오로 계속 간다라는 건 금리 동결 시나리오로 계속 간다라는 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인플레가 조금만 더 뛰어도 혹은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뛰어도 뭡니까?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 카드는요. 버려진 카드가 아니고 끝난 카드가 아닙니다. 인플레 안 잡히면요. 무조건 다시 해야 되는 카드예요. 이거는.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9.1%에서 3.1%까지 내려왔어요. 자, 9.1에서 3.1%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페드는 0.25%인 거를 5.5%까지 2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자, 3.1%까지 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떠서 이게 4%, 5%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18개월 동안 파월이 의회 증언 또 하죠, 이번 주에. 의회에서 그렇게 비난받고 욕 얻어먹으면서 했던 그게 다 날아가는 건데 네. 상식적으로 이걸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왜 이렇게 강력한 노동시장과 네. GDP 2%가 왜 새로운 페드의 걱정거리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딱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깊고 좀 자세한 이야기를 마스터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주말이었죠. 주말에도 매주 또 이렇게 풀어드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조금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과 하나하나씩 이야기 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방향성 바로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의하면 오늘은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이 오는 상황인데 네네. 월요일이라서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큰 프레임은 일단 매수 맞고요. 차트,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일봉상 일단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일단 보면 뭐 23년부터 네. 쭉 볼까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이거를 뭐 매도 차트라고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매수 차트입니다. 매수 차트인데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좀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매크로 시장 분석 아까 방금 전에도 제가 해드렸지만 굉장히 좀 혼돈이 많이 올 겁니다. 예, 혼돈이 많이 오실 거고 자 이게 전체적인 프레임이 매수냐 매도냐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네. 기술적 분석으로 당연히 이거 매수 사이클이죠. 그죠? 매수입니다. 눌림 받고 뜨고 눌림 받고 뜨고 눌림 받고 뜨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천틱 만틱이 올라도 매수 방향이면 매수 방향이고 천틱 만틱이 내리면요 매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어떤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매수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스캘핑,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캘핑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타 매매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일단은 전통적으로 월요일은 이슈가 크게 없는 날이죠. 네. 예. 지표 없고 이슈 없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굳이 월요일 날 하지 않으셔도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또 지표 관련된 거를 또 보여드릴 건데 네. 굳이 월요일 날 뭔가 붙지 않으셔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좋은 지표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장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굳이 저는 월요일 날 제가 출연하는 월요일 날은 네. 여러분 매매하지 마시고 제 방송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돈 버는 일입니다, 여러분. 붙어야 될 때 붙어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붙지 않아야 될 때 붙어서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조금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시장 보시면서 혹시 한 자리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시는 이런 전략 펼치시면서 마음 편히 그냥 시장을 관망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게는 매수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표나 어떤 이벤트가 없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관망 시그널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당장 내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설레는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어제도 또 진행을 해주셨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오전에는 국내 선물이나 항생 쪽에서 이벤트나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저녁에는 우리 마스터님께서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하셔서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님 매주도 이렇게 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가 요즘에 네.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하는 거랑 똑같이 일단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거는 전문가가 매매하는 거를 라이브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실전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제가 내일 오전부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고수는 해외 선물에서 어떻게 양방향으로 빠르게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내가 계속되는 이 해외 선물 안에서 매매를 할 때 손실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선물을 처음인데 어느 부분부터 건드려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마스터님께서 1부터 진짜 100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왜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매일지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매일지 보고 올게요.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파운드, 유로 FX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약보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2% 밀리면서 18,3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6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8,377포인트까지 올라가 주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좀 저녁 때까지 힘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쪽으로 방향성 잡게 될지 잠시 후에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4%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8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80달러를 돌파를 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49% 올라가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100선을 뚫어내면서 2,10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시 21분경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 그려주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2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47.8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과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좀 채권 금리가 하락한 점들도 계속해서 골드의 강하게 좀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증시 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개장 이후에 마스터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좀 방향성 잡아주실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조금 흐름이 보여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미니다우 보겠습니다. 네. 미니다우 좀 먼저 볼게요.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19,040입니다. 19,040, 19,040의 매수 MIT, 예, 19,040의 매수 MIT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시고요. 자, 19,040입니다. 매수 MIT 들어가시면 됩니다. 40, 40 일단은 좀 걸어 보겠습니다. 익절 40개, 손절 40개 일단 거시고, 네, 040에 일단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업 지표가 네. 47 정도 일단은 나왔는데,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0 기준입니다, 여러분. 0 기준이 아니고 50 기준이기 때문에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조금 좋아진다. 그리고 50 미만이면 제조업이 안 좋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일단은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조업 분야가 조금 부진한 걸로 일단은 나오는데, 제조업 분야가 일단은 좀 부진한 걸로 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랑 나스닥, 이 네. 미국 3대 지표죠. 이 S&P, 나스닥,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혼조세를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예, 좀 짧게, 예, 좀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미니다우 봐드렸고, 지금 나스닥 같은 네. 경우에 제가 바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하방, 예, 지금 하방 일단은 조금 가고 있는데, 조금 관망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나스닥 관망 사인 일단 드렸죠. 관망하는 타이밍이라고 일단은 조금 봐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좀 많이 흔들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흔들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봉 기준으로 밑으로 쭉쭉 좀 빠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496. 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자리는 조금 놓쳤다고 보이고요. 네. 자리는 좀 놓쳤다고 보이고, 항생은 오늘 일단 패스 하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봉 기준으로 여기에서 좀 많이 흔들 겁니다. 지금 반등을 일단은 주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18,331 라인 여기죠. 18,331 라인까지는 일단 여기서 올 거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네. 골드 빼고는 사실은 솔직히 지금 막 되게 많이 할 거는 없어요. 골드는 기사에도 지금 많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 해진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해서 펀드사죠. 펀드사에서 지금 해칭 전략들을 조금 많이 쓰고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이 떨어질 거를 대비하고, 예, 미국장이 떨어질 거를 대비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가상화폐가 또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해칭 전략으로 골드를 사들이는, 네. 오일과 골드를 사들이는 이런 해칭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인 매수 방향을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40의 매수 MIT 자리, 40의 매수 MIT 자리로 일단 여러분들 대응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방향성들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빠르게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고 왔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한 지 벌써 6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방향성 다 잡아주시고 자리값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매일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전략을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빠르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줄줄이 좀 나오기도 하고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은 한 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어떤 것들 좀 지표들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일단은 지표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화요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네. 일단은 오전 10시 45분에 중국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일단은 발표가 되는데, 지표 관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제가 내일 라이브로 좀 보여드릴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대별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지표가 있을 때 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조금 로직상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10시 10분에 공개 방송을 하니까 제가 바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시 45분 미국 서비스 구매서 관리자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거, 수요일 날 12시에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일단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요 시간대가 엄청나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추세를 줄까요? 추세를 안 줄까요?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까요? 요거 답을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지수 일단은 지표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수요일 날 2시 15분에 뭡니까? ADP 비농입니다. ADP 4에서 발표라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일단은 있는데, ADP 비농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먼저 일단은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죠. 사실은 어떤 노동 지표 위크의 굉장한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비농 지표 있죠? 비농 지표. 그 다음에 실업률이 있습니다. 비농 지표 실업률이 하이라이트인데, 자, 여기에도 비농 지표가 있고 여기에도 비농 지표가 있죠. 이거는 뭡니까? 전미고요. 전미. 그리고 요거는 ADP 4에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다. 이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게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죠.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 구인이직 보고서,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구인이직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간단히, 자, 우리가 이제 구직자, 구인, 이제 회사죠. 회사가 있고 구직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일을 구하는 사람, 노동자들. 예. 그래서 이 비율이 구인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막대한 지장을 주죠. 이거를 발표하는 게 뭡니까? 구인이직 보고서. 그 다음에 목요일 날 22시 30분, 밤 22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까지 노동지표 데이고요.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 안 하시고 안 붙으셔도 됩니다. 한두 번 그냥 끝내시는 이런 전략 쓰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내일 오전에 당장 항생 관련해서 중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 지표가 발표되면은 공개 방송 통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 잡을지 실시간으로 챙겨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의 하이라이트죠. 이 금요일의 하이라이트까지 매매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마스터님이 나와주신 월요일뿐만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던 이런 지표나 일정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장 이후에 상품들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공부까지 알차게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눌림 후 상승하는 중장기 매수 방향이지만 주요 지표가 없는 월요일에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관망 전략 챙겨봤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9,040포인트에서 매수 MIT 그리고 익절, 손절 40틱으로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입니다. 지금 펀드스타들이 미증시 하락에 대한 해지 전략으로 골드를 매수함에 따라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것들 자세히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